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전기입니다. 제 2절 보이시죠? 전기. 지금까지 앞에서 분계를 했잖아요. 분계를 한 이유는, 결론은 지금 이제 우리가 현금, 예금, 상품 이런 계정 과목 배웠잖아요. 분계를 해놓고 그 해당되는 계정에 옮겨 적기 위해서 분계를 한 거예요. 자료, 근거를 남긴 거죠. 지금부터 이제 해당되는 계정에 옮겨 적는 방법. 물론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회계 프로그램상으로는 분계만 맞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기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전기가 갑니다. 2절. 전기와 총계정원장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전기와 총계정원장. 2번 전기 방법에 분계의 해당 과목을 찾아서 차변 과목은 차변에, 대변 과목은 대변에 기입하고 계정 과목란엔 상대편 계정 과목, 반대쪽 상대편, 반대쪽 계정 과목을 적어라. 2개 이상이 있으면 제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뭔 소린가 알아요? 말미 이상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직접 제가 예제 4번 있죠? 우리 회계는 예제를 통해서 익히는 게 최선입니다. 예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그리고 자꾸 말 따라하고 익히면서 익히는 게 최고. 첫 번째. 이상하네요. 어쨌든 자, 예제 4번 지금부터 갈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문제가 8개죠. 그리고 이거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총계정 원장에 따라서 계정도 총 8개잖아요. 그럼 8개의 계정에 옮겨 놓는 거를 할 테니까, 자, 분계부터 갑니다. 일단 뭐니 해도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총계정 원장. 그러니까 모든 계정을 한 군데 모아놓은 장부가 총계정원장. 우리 연습할 때는 8개지만 8개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80개, 100개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정을 그려볼게요. 계정이 총 8개였죠? 계정이 8개였는데 지금 여러분 그 뒤에 있으니까 일단 강의 듣고 그리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원리 익히는 데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계정 과목이 현금, 그리고 외상 매출금, 그리고 상품, 그리고 외상 매입금, 그리고 자본금, 그리고 상품 매출,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 매출한 상품의 원가 기억납니까? 매출한 상품의 원가, 상품 매출 원가, 그리고 보험료. 자, 이래가지고 8개의 계정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분계해서 옮겨 적는 거 잘 보고 따라 하세요.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1번 현금 100만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돈 들어왔죠? 자, 분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있었죠? 자,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가 원래는 있는데 분계장이라고, 분계장이라는 장부가 있는데 저게 분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1번 현금 출자했다. 그럼 돈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차변에 현금 100만원. 그 다음 출자금은 장사미천, 자본금 100만원이 되죠. 분계 끝나면 바로바로 가야 됩니다. 자, 분계 끝났죠? 잘 보세요. 현금 나왔죠? 차변 현금 있죠? 현금 계정 찾아갑니다. 차변에 있죠? 차변에 갑니다. 그리고 금액을 100만원 적는 거야. 됐죠? 근데 100만원 적으면 현금이 들어온 건 알 수 있죠. 근데 왜 들어왔나 내역을 모르잖아, 내역을. 그죠? 그래서 현금이 적혀 있는 반대쪽에 있는 과목인 자본금 이렇게 적으면, 아, 현금이 들어왔는데 자본금 써 있는 거 보니까 출자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안 끝났어요. 자본금 계정 찾아갑니다. 자본금 찾아가서 여기 대변이죠? 대변에 갑니다. 분계한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분계할 때 대변에 있었으면 대변에 가고, 그 다음 여기다가 간단하게 내용을 쓰는데 역시 반대쪽, 상대편,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인 현금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쪽으로 쓰는 겁니다. 반대쪽. 현금에는 자본금 적고, 자본금에는 현금 적고, 현금에는 차변이고 자본금에는 대변이고, 서로 반대쪽에 동일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우리 복식부기 원리는 항상 차대변 금액 일치했죠. 계정에 적어도 차대면 서로 반대쪽에 적어서 금액이 똑같게 만들어줍니다. 재밌죠?
훌륭하죠? 재밌잖아요. 자, 2번 갑니다. 상품을 70만 원 현금 주고 사왔어요. 자,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 들어오고 현금 줬으니까 돈이 나갑니다. 자, 현금을 먼저 쓰든 상품을 먼저 쓰든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계 끝나면 곧바로 뭐 해라? 옮겨 적어야 돼요. 이렇게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하냐? 분계한 거를 계정으로 옮겨 적는 거. 그게 바로 전기입니다. 포스팅, 포스팅. 분계한 것을 해당 계정에 갖다가 옮겨 적는 걸 바로 전기라고 합니다. 포스팅이라고 안 써있나? 넘어가요. 옮겨 적는 게 전기입니다. 분계한 것을 원장 해당 계정으로 옮겨 적어라. 자, 분계할 때 상품 나왔죠? 상품 계정 찾아갑니다. 차변에 있었죠? 차변에 갑니다. 70만 원 줬고, 그리고 계정 과목은 반대편, 상대편에 있는 현금을 써주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 현금 나왔죠? 현금 계정 찾아갑니다. 대변이죠? 대변에 갑니다. 그러면 70만 원 적고 역시 상대 과목 반대쪽에 있는 상대 과목인 상품을 적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계정 차변과 다른 계정 대변에 서로 반대로 적힙니다. 서로 반대 양쪽에 적히죠? 그리고 대차 합계, 차대변 합계 구해보면 당연히 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금액이 어떤 계정 차변, 다른 계정 대변 두 군데 적었잖아요. 금액은 무조건 똑같아요. 대차 평균 원리 기억나십니까? 재밌죠? 회계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되게 회계가 재밌을 건데, 논리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 에이, 그냥 해.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가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 랭킹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뭘 못 알아들어도 머리 젖듣고 봐, 머리 받고 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원래 어려운겨 라고 생각하고 꾸준히만 하시면 원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옮겼죠. 이렇게 분계하고 전개하고 분계하고 전개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3번 갑니다. 상품 40만 원 현금 매출했다. 팔았대요. 상품을 팔았을 때 어떻게 하죠? 뭐부터 쓰든 상관없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을 먼저 적고 현금 들어왔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현금을 먼저 적고 상품 매출 적어도 됩니다. 금액은 40만 원이죠. 자, 분계하면 자동으로 그 다음 뭐 해라? 그렇죠. 전기 갖다 적어라. 이렇게 대답을 자꾸 해야 됩니다. 현금 나왔죠? 현금. 차변에 있죠? 차변에 있으면 차변에. 금액은 40만 원 적고 상대 과목 반대쪽에 있는 상품 매출 이렇게 적습니다. 됐죠? 그 다음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여기 있네. 대변이었죠? 대변이었으니까 대변입니다. 대변이었으니까 대변. 그리고 금액은 40만 원 적고 상대 과목은 현금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분계한 걸 하나하나 갖다 적으면 되는 거니까 한번 가서 봐. 그렇다면은 분계한 것을 계정으로 옮겨 적는 전기를 하는데 분계도 중요하고 전기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근데 굳이 따지면 분계와 전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분계죠. 이 분계 자체가 틀려버리면 상품 매출 쓸 걸 상품 썼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옆에 옮겨 적어봤자 틀린 거죠. 어차피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분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죠? 파이팅! 네. 4번 갑니다. 4번은 상품 60만 원 외상으로 매입. 상품 사왔습니다. 상품 사왔으니까 상품 들어오고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60만 원이죠? 자, 분계했습니다. 이 분계가 술술 되면은 진짜 술술, 어쨌든, 회계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옮겨 적을까요? 자, 분계 끝나면 전기입니다. 상품 나왔죠? 상품 계정. 차변에 있죠? 차변에. 오! 제가 가끔 이렇게 날려 먹어요. 자, 상품 차변에 금액은 60만 원 적고 상대 과목은 반대쪽에 있는 외상 매입금을 적습니다. 그 다음 또 어디? 외상 매입금 계정. 외상 매입금은 여기구나. 여기. 분계 어느 변이었어요? 대변.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60만 원 적고 상대 과목은 상품이죠. 이렇게 분계한 걸 그대로 갖다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초짜라도 분계까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전기하는 거에서는 뭐 그닥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시피 분계를 할 줄 알면 계정에 적는 건 두세 번 해보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있겠죠? 네, 믿어요. 5번.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힘들 거예요. 시험장 가서 힘들고 싶으면 대답하지 말고 시험장 가서 술술 풀고 싶으면 대답을 자꾸 하세요. 예. 그 다음 5번 갑니다. 5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상품 매출했대요.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상품 팔면 상품 매출 기억납니까?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을 합니다. 수익으로 45만 원. 외상으로 팔았댔죠?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이렇게 분계가 자유자재로 된다면 그 다음은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옮겨 적을까요? 자, 여기 외상매출금 나왔죠?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죠? 차변에 45만 원 줬고 상대 과목은 상품 매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회계적 센스, 신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회계 DNA를 많이 팍팍 뿌린 분들은 외상매출금의 상품을 외상품 매출이라고 적었다면 그럼 상품 매출에도 외상매출금이라고 적히겠는데?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안 보고도. 자, 상품 매출 대변. 상품 매출 대변에 상대 과목 외상매출금 금액이 45만 원 이렇게 적힙니다. 됐죠? 그래서 상품 매출 계정. 잠시만요. 아까 상품 매출한 게 40만 원이네, 하나가. 또 인쇄가 잘못됐구나. 이거 막 잠깐 보는 와중에 인쇄가 잘못됐는데 난리 났네. 난리 났네. 큰일 났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문제하고 답이 금액이 다르구나. 그죠? 3번 문제에는 40만 원이라고 써 있고 계정이 옮긴 거에는 50만 원 돼 있네요. 누가 그랬어요, 이거? 꼭 이런 낭패가. 몰랐네요. 이렇게 강의하면서 봐요, 항상. 출판부터 모든 그 편집 이런 거까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쳐요, 이거. 어쨌든 문제는 해답은 50돼 있네. 참,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어쨌든 40이 아니라 50만 원인데 잘못했네요. 그 문제는 40을 써놓고 밑에 해답은 전부 다 50으로 했죠. 죄송해요. 급 사과드립니다. 혼자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건 욕하지 말고 강의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어쨌든 그럼 결론은 이게 틀리긴 틀렸는데 지금 했으니까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헷갈리려나요? 그럼 여기를 50으로 바꾸세요. 해답처럼. 문제를 바꾸세요. 그럼 문제를. 3번 문제를 상품 40만 원 현금 매출이 아니라 50만 원 현금 매출. 그러면 여기 현금 계정 차변에도 50이 되고 여기 상품 매출 대변에 50이 되고 사자가 2개 있길래 좀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다 보니까 역시 50만 원이었어요. 3번 문제를 50만 원 바꿨습니다. 그럼 죄송해요, 헷갈리게 해서. 40만 원 해놓은 사람 그냥 놔두세요. 40만 원 해놓은 사람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뭐 답하고는 다르겠지만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답하고 맞추려면 그냥 문제 하나 고치는 게 제일 빠르겠죠. 문제를 50으로 바꾸면 뒤에 답이 다 똑같아지니까. 죄송해요, 고쳐주세요. 50으로 고쳐주세요. 자, 예제 4번에 3번 문제를 40을 50으로 바꾸고 아까 저처럼 40만 원 쓴 사람들은 50만 원 쓰고 나서 전개하면 되겠죠. 남사스러워라. 죄송해요. 혼자 할 때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이거 회계 이거부터 세무까지 혼자 다 쓰니까 죄송해요. 제가 볼 때는 다 맞는 것 같아. 혼자 작업할 때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6번 갑니다. 이제 6번은 외상매입금 중에 30만 원을 현금으로 현금 갚았어요. 돈 나갔죠? 나가면 대변 30만 원 갚았고요.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외상매입금 30만 원.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이에요. 자, 분계 끝났으면 바로바로 전개하세요. 자, 무슨 계정?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계정 찾아서 차변에 있었죠? 차변에 상대 과목 현금. 금액은 30만 원. 여기서 회계 DNA가 충만한 사람들은 외상매입금의 현금 적는 순간 머릿속에 현금 계정에도 외상매입금이 오겠구나 라는 게 보일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현금 대변에 있죠. 현금 계정.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상대 과목 외상매입금 30만 원. 됐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7번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 2만 원 현금 냈대요. 보험료 지급했대. 그럼 차변에 보험료 2만 원. 현금 줬으니까 현금 나갑니다. 자, 어느 변부터 쓰든 현금부터 쓰든 보험료부터 쓰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다 적죠. 보험료 나왔으니까 보험료 계정 마지막에 있죠. 저 분개할 때 차변이었죠. 차변이었으니까 차변에 상대 과목 현금 2만 원이고 또 현금 계정 현금 대변에 있죠. 현금 대변에 상대 과목 보험료 2만 원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건 사실 어렵습니다. 8번은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회계 2급을 배웠거나 그런 사람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안 배웠다. 그럼 지금 들어보세요. 기말 상품, 즉 기말에 창고에 가서 조사해보니 상품이 55만 원 있었대요.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상품 계정 보세요. 1년 동안 들어온 게 130만 원어치예요. 130만 원어치. 근데 55만 원 남았대. 그렇다면 130만 원 있었잖아요. 지금 1년 동안 들어온 상품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130만 원 있었는데 창고에 가니까 기말재고 창고에 남아있는 게 55만 원이래. 그럼 130에서 55를 빼면 75만 원이 없어진 거죠. 들어온 건 130인데 나간 건 55, 남아있는 건 55니까 나머지는 팔렸겠죠.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대변에 상품이 75만 원어치 없어졌고 그만큼 팔렸으니까 그거를 상품 매출 원가로 팔린 거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한 상품 원가가 75만 원이다. 그리고 상품 매출 계정 보면은 여기 50만 원 고쳤습니다. 50과 45에서 95만 원이죠. 원가는 75만 원어치, 75만 원어치를 95만 원에 파는 거예요. 아, 너무 싸게 팔았네. 그죠? 75만 원, 원가 75만 원짜리를 95만 원에 파는가. 아, 너무 싸게 팔았어. 75만 원이면 한 800만 원 팔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싸게 팔았네요.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럼 일단 상품이 다시요. 1년 동안 들어온 거. 이게 들어온 거죠. 70만 원어치, 60만 원어치, 130만 원어치 들어왔는데 그 중에 55만 원밖에 안 남았다. 나머지는 없어졌다. 나갔다. 대변, 상품. 그리고 그만큼 팔린 거니까 매출 원가가 됩니다. 회계 2급 배운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갑니다. 이제 상품 매출 원가,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상대가 뭐 상품 금액은 75만 원. 또 상품 나왔으니까 상품 계정,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7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계정에 기입하는 것까지 해봤죠. 그래서 계정에 옮기는 건 나머지는 답에는 이상 없겠죠. 설마? 아, 참말로 설마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한 거죠. 일단은 그 나머지는 이제 마감하는 게 남았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를 했습니다. 분개. 그리고 해당 계정에 옮겨 적었습니다. 전기, 분개와 전기. 두말할 것 없이 분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전기는 몇 분만 따라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분개만 입력해주면 전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우리 회계적인 논리를 익힐 때 이 계정 구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현금 계정이 차변에 어느 때 적히고 대변에 어느 때 적히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상품 매출이 어느 변에 적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적인 공부할 때, 특히 물론 시험에서도요, 실기 입력하는 거 말고 객관식 찍는 문제도 30점이 나와요. 그 찍는 문제 할 때도 이 계정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퀴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과목을 배웠죠.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이것도 배우셨나? 또 뭐 있지? 뭐 배웠죠? 제가 음악도 배우고 도덕은 요즘 없죠. 미술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많이 배웠죠. 한 38,700가지 과목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오로지 회계에서만 하는 짓이 있습니다. 뭘까요? 국어 할 때도 한글은 쓰죠. 그죠? 수학 시간에도 숫자는 씁니다. 자, 그런데 오로지 회계에서만 하는 짓이 있어요. 바로 이 분계. 그리고 바로 이 T계정. T계정에 기록하는 건 회계밖에 안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회계를 잘하려면 이 분계와 T계정 구조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기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기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깁니다. 이제 기초원리 마무리를 져야 돼. 다음 시간 아마 시간이 길 거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 대기하시고 자, 이번 시간 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